부등식은 단어 뜻 그대로 2차로 표현되어 있는 부등식이죠. 근데 풀이법이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입니다. 근을 구해서 똑같이 2차 방정식 풀듯이. 근데 크게 세 가지 꼴이었는데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정리하는데 판별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에서 보통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하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잖아요.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에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형태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근을 판별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판별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루트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근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두 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 만약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그때는 루트 0만이 생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그럼 더하기 0 빼기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현상인 중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만약 작아지면 그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이게 근이 없다 라고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게 허근이 있다 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하며 판별식 0과 같을 때는 중근이 존재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때 그 판별식을 보통 D라 부르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칭해서 쓸 때는 저런 기호로 쓰게 되고, 가끔 이 x 앞에 있는 개수 b가 이제 짝수가 되면 d가 아닌 이제 4분의 d라는 걸 쓰죠. 짝수의 판별식. 짝수의 근의 공식의 뜻이 판별식이 또 짝수의 판별식이겠다. 그래서 4분의 d는 b의 일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4 빼고 이렇게 나누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실근이 없는지를 이 간단하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 판별식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다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근을 어떤 형태로 갖습니까? 그러면 근을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기는 쓸데없이 귀찮죠. 그래서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근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판별식 쓰시면 돼요. x 앞에 개수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의 제곱 4 빼기 1 3. 3은 양수잖아요.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정리해 가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왜 배우는 겁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보통은 뭐 근을 구하는 방식이 두 종류로 나누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나누긴 하지만 뭐 근이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따라서 그냥 중근인지에 따라서 그렇게만 나눠지지 등식을 성립하는 그냥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2차 부등식은 그 근이 어떤 형태를 갖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데 2차 식이 0보다 크다, 작다, 뭐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과 같으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냐로 약간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때 말했었죠. 좌변의 2차식을 정리하시고 2차식 개수는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판단되면 요 2차식을 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을 구한 다음에 2차식 0보다 크면 그때는 큰 작작 이라는 전문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었죠. 그 다음에 2차식이 만약에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똑같죠.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 2차식의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그때는 사이값
이라는 개념으로 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얼른 빨리 복습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 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차식 0보다 크죠? 그럼 이제 큰 작자. 이게 0이 되는 값 2,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이게 크고 이게 작죠? x가 큰 값인 2보다 더 커지고 또는 x가 작은 값인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진다.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가 되면 그때는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저런 방식을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은 있어. 왜? 판별식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 그럼 그때는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근의 공식 근 구하면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판별식 0과 같아졌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였죠. 식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어떤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이게 x축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은 이게 중근을 갖고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어떤 위치가 있겠죠?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게 0보다 클 때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 알파 빼고는 다 크지 않나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알파만 빼고는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될 테고 이게 만약 등호 붙으면 그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게 0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해석상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갈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 그럴 때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같을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알파 같을 때니까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면 x는 알파가 근입니다. 이렇게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에 어차피 문제 풀 테니까 이건 저번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한 겁니다.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이제 좀 골치 아파요, 이게. 근이 없거든, 이게, 실제로. 근이 없다는 뜻은 어차피 2차 함수는 양수를 만들었다는 가정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근이 없네? 근이 없으면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왜 아래로 블록하죠? 제곱 앞에 있는 것을 양수로 만들었다며. 그럼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근이 없는 거예요. 만나야 일단 근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없어요. 그럼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다음 이제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보다 큰 2차 부등식 해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판별식 써보시면 이게 판별식 0보다 작거든요. 이런 모양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y는 0이라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죠. 따져봤더니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x축과 안 만나는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포물선이 x축보다 크다를 원하고 그 얘기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구간의 x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x 값일 때는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지라고 했더니 전 구간에서 그러네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답이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 등호부터도 똑같은 모든 실수예요. 이 포물선이 x축과 같진 않지만 크긴 하기 때문에 그 큰 범위가 이거였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가 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반대부동화 되게 되면 물어보는 내용이 이 포물선 너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x축이 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x축이 더 위에 있다. 그러면 포물선한테 야 너 언제 혹시 x축 밑으로 내려가? 나 안 내려가는데? 그럼 너는 해가 없구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좀 허접해 보이지만 시간상 저번 시간에 복습을 좀 빠르게 한번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단순하니까 네가 하시고 여기는 단순해요. 여기는 딱히 뭐 어려울 게 없어서 좀 귀찮아 보이는 거 좀 해봅시다. 뭐 이런 거 마지막에 54번 문제.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일단 뭐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2차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동력끼리 모아야 될 텐데 2차 한계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이쪽 항을 1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렇죠?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인데, 가만 있어봐. 이거 왜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지가 생각나는 거죠. 이거 왜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지? 그럼 빨리 고민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냥 실근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게 허근이라 구할 의미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혹시 허근인가를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실근이 아닌가? 그럼 빨리 판별식 정리해봐.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 아, 실근이 아니구나. 근이 없기 때문에 큰 작자 이런 짓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빨리 이게 지나가야 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y는 0이라는 x축 간의 이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축이 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물선이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를 그려야 돼요. 이제 물어봐요. 이 포물선, 얘죠? 왜? 너 혹시 실리 안 된다면 x축 밑으로 내려갈 때가 언제야? 아니, 난 안 내려가. 해가 없다. 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이 부등식은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이제 2차, 이쪽. 저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2차식하고 0꼴로 정리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저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 봅시다. 2차 부등식 풀래. 뭐부터라고? 근이 있는지, 인수분해 되는지. 인수분해나? 아, 되네. 땡큐. 그럼 x제곱,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2차식 0보다 작네요. 사이값 0 되는 값 3, 0 되는 값 마이너스 1. 그 사이 존재하겠지. 마이너스 1, x 3. 등호 있네요? 둘 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39번. 이건 이게 등 밑에다 등호 붙여놓을게요. 그냥 재미삼아. 원래는 안 붙어 있는데. 안 붙여놓기를 했다가.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근이 있나?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완전 제곱식 같은데? x-8의 제곱. 그럼 이건 이제 두 가지예요.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건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이건 뭐 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죠?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 여기는 2차 부등식은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따라서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얘도 난 그림 그릴래. y는 x-8의 제곱, 얘는 y는 0. 나는 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을 이해하는 게 좋아. 나는 피카소를 좋아해. 뭐 이런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렸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어디서 만나요? 8에서.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위치 관계를. 야, 포물선. 너 혹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가 아래에 있을 때 그런 x가 존재해? 나는 x축과 만나긴 하지만 내려가진 않는데. 아, 그래서 너 해 없구나. 근데 만약 문제가 등호가 붙었죠, 이렇게. 등호가 붙어요. 그럼 이제, 이 포물선, 너 x축 밑으로 내려갈 때 있어? 아니? 그럼 혹시 x축과 같을 때는 있어? 언제? 여기. 그때는 x는 8이라는 근을 가죠. 근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제곱해서 0보다 작나요? 아니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곱해서 0이 될 수는 있나요? 네. 언제입니까? 8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제곱식은 뭐 그림도 괜찮고 식도 괜찮고 둘 다 괜찮고, 저것처럼 이제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뭐 큰 작자 사이값 풀면 되고,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해가 없네? 실근이 없는데? 그럼 붕 띄워놓고 위치 관계를 따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부등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좀 곤란하죠. 해는 존재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0보다 커 낫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어야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판별식.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양수인데? 근이 존재하는구나. 실근이 존재하네. 그럼 근을 억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2차 방정식인 것처럼 해를 구합니다.
그럼 짝수의 판별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5 이렇게 되죠. 그럼 큰 근이 2 플러스 루트가 되고 작은 근이 2 마이너스 루트가 되죠. 근데 2차 보듯이 0보다 크네요. 그러면 큰 작작이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x는 2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이게 만약 분모가 이쪽으로 돼 있어? 그럼 이 사이를 끼게 만들면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 한두 개를 더 봐드렸어요. 자, 이쪽 2차 분수식의 작성. 좀 전에 약간 여러분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 다 센스가 또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끼셨겠지만 2차 부등식은 마치 2차 방정식처럼 근을 생각하고 그 근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완성을 했었죠. 그럼 반대잖아.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 2차 방정식 x값 이는 인수분해를 통해 보니까 x-1, x-2는 0이 됨을 통해서 이 방정식 x는 1과 2를 해를 갖는구나 라는 거 알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역연산하잖아요. 반대로. 그럼 만약 x값 1과 2를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면 그때는 이거죠. 1과 2를 근을 갖는다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제곱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더 간단히 생략해서 그냥 한 방에 가기도 하죠. 한 방에. 그 개념이 이 개념 아닌가요? 그 개념이 x가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질 때 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2분의 곱이 상수항은 0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과정, 이제 분배한 과정을 축약시켜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x-1, x-2, 0보다 작네요. 그럼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 사이에 끼어 있겠지? 그럼 역추론하는 거야. 똑같아요. 반대로 가야겠다는 얘기죠. 얘를 몰라 내가. 이 과정을 몰랐어. 어떤 2차 분식을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럼 2차 분식이 어떻게 작성된 거죠? 라고 물어보면 1과 2를 뭐로 갖는?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x-1, x-2 쓰고 나서 사이값이네? 아, 0보다 작겠구나. 근데 이제 제곱의 개수는 문제 조건에 따라줘야 됩니다. 뭐 얼마가 붙었다 아니면 양이 됩니다. 붙으면 이제 거의 맞춰서 갖다 쓰는 거고. 그럼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얘랑 곱한 값 덧셈하다 보니까 1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적용되는 거라고. x가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갖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이렇게 된 2차 분식을 작성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괜찮아. 네, 승찬아. 괜찮아. 너도 놀랬구나. 나도 놀랬어.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소리. 자, 이렇게 이제 될 테고. 근데 이 조건이 아니에요. x가 뭐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네모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반대로 풀면 되는 거죠. x제곱 큰 작정이네. 어쨌든 근은 세모 네모인 거니까 네모와 세모를 더하고 x. 그다음에 네모와 세모를 곱한 게 상수항. 근데 큰 작작. 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차식을 작성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에 대한 일정 이상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뭐 다가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형태가 다르니까 그 형태, 2차 부등식에 맞는 형태를 그냥 작성해가는 것 뿐이지 전반적인 흐름은 2차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이런 문제 하나 해볼게요. 위는 뭐 쉬우니까. 자, x 제곱계수가 두 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x 제곱계수가 마이너스 3이고 다음 부등식을 다음 해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부등식을 작성하시오. 자, 보세요. 이게 근이라며. 제가 근이라며. 그럼 뭐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얘네들이 더해봐. 통분해야 되네. 6분의 9, 6분의 2. 근데 2분을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7.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분의 7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2분의 곱쓰면 되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잘 봐. 아무 생각 없이 사이값인데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다. 근데 제곱계수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마지막에. 맞아? 안 맞아 이러면. 제가 뭐 딱히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두 근을 양쪽이 두 근이니까 두 근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해주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고 써줬고 제곱계수 붙어있으니까 붙여줬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작작 사이값은 제곱계수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양수를 처리해서 이제 음수를 넘겨줘야 되잖아. 그럼 3x제곱 어쩌고 이렇게 바꾸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실제로 해가 사이값이 아니고 실제는 큰 작작능이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잘못됐죠? 여기서 잘못된 거죠. 이게 사이값이 나오려면 이게 반대로 큰 작작의 모양이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이래놓고 이제 음수 1로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넘겨주면 3 가로 x제곱 플러스 6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답은 이거 이제 분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문제가 강제로 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라잖아. 그럼 이게 굳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풀이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제곱계수를 양수로 만들라는 마이너스 3을 만들라는 강제적 명령이니까 이거를 그냥 푸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 조건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응? 그거 나왔다죠? 갑자기 작거 나왔다. 네, 그거 나왔다.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밑에 있는 거.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럼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6. 3분의 7. x의 부호반대. 두 근의 곱. 플러스 3분의 2. 되죠? 제곱계수 마이너스 3. 붙이는데 이게 답이 큰 작작이잖아. 근데 제곱에 음수가 붙었네요? 그럼 반대가 되죠. 이렇게 사이값 처리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3을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그는 큰 작작이 되는 형태로 음수를 정리하고 나면 부등가 반대로 바뀌면서 큰 작작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추자면 이제 저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죠. 실제로 풀 때는 이 음수를 넘겨서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 3x, x, 여기 2,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그럼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3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 2. 그래서 답은 큰, 작작.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답은 저렇지만 우리는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니까 작성이 나면 이렇게 작성하라. 문제 맞게 이렇게 작성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도 두 개 중에 하나만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을 때 2차 부등식 A, B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근이잖아? 그럼 이 A는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이게 A일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테고, 여기는 B 값은 상수값이니까 두근을 곱한 거 아니겠나요? B는 1과 6을 곱한 값 6이 되더라.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얘네가 근이죠. 근데 모양을 보세요. 큰, 작작. 딱 맞죠? 그럼 그 얘기는 A 값이 양수인 게 확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A가 양수가 돼야 이렇게 큰, 작작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모양상. 그리고 얘네가 결론은 두 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두 근이라 합시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우리가 2차 부등식, 2차 반응식에서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근과 계수 관계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개념이 있었고,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분의 C라는 개념이 있었네요. 이게 2차 반응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저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말 나온 김에? 저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2차 반응식의 두 개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근이 저렇게 나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a,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럼 결론 이 2차 방식과 이 2차 방식은 표기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 둘이 똑같은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양변을 a를 지워요. 그럼 얘를 분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 얘를 양변 a를 지워서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줍니다. a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되고, 둘은 서로 같은 게 비교한 거죠. 그럼 1차항 계수 a분의 b랑 여기는 1차항 계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같으니까 음수 절로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나오죠. 두 근의 곱은 여기 a분의 c랑 같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반응식에서 근을 직접 구하라면 구해주면 돼.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근데 근을 알고 싶진 않아. 근데 근의 합이나 근의 곱 정도만 알면 돼.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럴 때는 근을 구하지 않고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다 보니까 얘네도 둘이 근이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랑 2를 합친 값은 아까 배웠던 공식상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를 음수 절로 넘겨줬더니 a분의 b는 2가 된다. 따라서 b는 2a랑 같다라는 식이 나왔고, 두 근의 곱, 두 근을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랑 2를 곱한 값은 공식상 a분의 c랑 같다. a분의 마이너스 16과 같다. 음수는 양수가 되고, 이렇게 나누고 a 값은 8분의 16 약분하면 2가 되고, a 값 2가 들어가게 되면 b 값은 4가 되고, 이렇게 a, b를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원 자체가 옆에다 뭐라 쓰시냐면 2차 절대 부등식 이라고 써놓으세요. 2차는 알겠는데 절대는 뭐지? 절대가 여기 왜 붙는 거야? 뭔데 절대라는 단어가 붙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아실까요? 아시죠?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게 항등식이에요. 그럼 등식만 항상 성립하는 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게 있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이 있을 거라고. 그럼 느낌상 이게 이름을 지을 때 좀 이렇게 좀 약간 통일성 있게 지으면 안 될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부등식 좋잖아. 그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꼭 이런다. 꼭 이런다. 왜 사람 헷갈리게?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부등식 괜찮은데 뭐 절대부등식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절대부등식이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럴 때 푸는 거. 근데 이건 우리 앞쪽에서 다 이제 아까 설명했었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잘 봐야 돼.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어요. 근데 이게 0보다 뭐 크냐 작냐 뭐 이런 거는 좀 나중 문제고 일단 2차 부등식을 풀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래.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래.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하도 원래 항등식이 그렇잖아. 노골적으로 다음 식은 항등식이므로 혹은 주어져 있는 항등식이 어쩌고 저쩌고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문제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지금 선호 빼놓고는 다 아마 이거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호는 안 배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 고등교과 1학기 앞쪽에 다항식 파트 할 때 항등식 분명히 배우셨죠? 그때 항등식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 이 어쩌고 저쩌고가 뭐예요? 항등식. 혹은 또 이것만큼은 자주 나오는 단어. x값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이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 그럼 이 어쩌고 저쩌고가 항등식. 근데 이 모든 것도 똑같은 단어 뭐 있나요? 세 글자. 사람 이름 같은 거. 임의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임의라는 단어가 모든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주지 않아도 이거 항등식이구나 바로 빨리 눈치채야 되듯이 항부등식, 절대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이게 등식이 아니고 뭐예요 얘가? 부등식이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x에 관계없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러면 이건 절대부등식이구나. 단 식이 2차니까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 형태겠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판단이 섰잖아요.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이네? 그럼 빨리 네가 해야 될 거는 이걸 그리세요. 이게 뭐예요? x축이겠죠? 가로축이니까. 그리고 포물선이 x축과 맞는 위치 관계를 본다면 총 그래프가 몇 개가 그려질까? 총 6개가 그려져요. 6개. 어떻게 6개?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안 만나는 것, 한 점에서 만나는 것, 두 점에서 만나는 것. 총 3가지. 아래로 볼록한 건 3가지. 근데 위로 볼록한 게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안 만나는 것. 총 6개요. 이 6개를 빨리 그려놔야 돼. 왜 6개입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인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6개인 거예요. 알면 6개를 그릴 필요 없죠? 어디로 볼록한지 알면 절반만 3개나 이쪽 3개 아니면 이쪽 3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면 저 6개를 그려놓고 이때부터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을 이렇게 여기 부등호를 갖다 끼워 놓을게요. 이렇게 됐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좌변에 있는 게 이 6개 중에 포물선을 묻는 겁니다. 이 포물선, 그러면 이 6명이 두루룩 대답하는 거예요. 왜? 다 대답하는 겁니다. 니네 6명 중에 x축 위에 있을 때가 언제야? 라는 건데 절대부등식이잖아. 그 얘기는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니네 6명 중에 누구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다시.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할 때 라는 말이 나오면 6개를 주룩 그려놓고 물어보죠. 이 포물선 중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어디야? 그러면 얘는 아니죠. 얘는 항상 아래에 있잖아. 탈락. 탈락. 위에 있는 게 있는데? 항상이야, 항상.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 항상 위에 있어야 되거든. 단 한 군데라도 위에 있지 않은 게 존재하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2차식이 아래로 블록해야 되므로 A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아래로 블록하긴 한데 X축과 안 만나네?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근이 없다는 뜻은 판별시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진짜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등호가 붙었다 쳐봐. 그럼 그때는 어디까지 답이에요? 여기까지 답이야. 이 포물선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봐줄게. 그럼 여기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답이 되면 그때는 답을 고쳐 써야 되죠? 아래로 블록한 건 확실한데 판별시 0보다 작기도 하겠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까지.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는 2차 부등식 0보다 작아야 돼. 위치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죠?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포물선이 항상 X축 밑에 있는 게 어떤 건가요? 6개 중에 이번에는 얘만 답이에요. 여기만 답. 얘 항상 밑에 있잖아. A 값이 음수인 동시에 어쨌든 얘도 X축과 안 만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등호가 붙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등호까지 붙는다고? 그러면 이제 만나는 과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껴줘. 이렇게 되면 아래로 블록하긴 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겠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빨리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 만약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눈치 빠른 사람?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에 6개 그래프를 그리지만 실제로 이 6개 중에 이 2개는 쓰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절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야. 절대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아래에 있습니까? 성립하지 않는 애들이잖아.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약간 간 보는 애들이거든. 위로 갔다 내려갔다. 간 보는 애들 싫다는 얘기야. 무조건 위, 무조건 아래만 찾는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얘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양쪽 2개 중에 하나야. 더군다나 등호가 없네? 그럼 얘네도 안 되는 거야. 양쪽 끝으로 있는 얘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등호가 왼쪽이네? 그럼 얘가 답이지. 밑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이네? 그럼 얘가 이거. 왼쪽이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위에도 있어요.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부등식 문제가 처음에는 6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야, 6개씩 그려놓고 어떻게 다 이걸 다 따져야 되나? 그런데 막상 자르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6개 중 얘네 둘은 절대 답이 될 리가 없고 무조건 절대가 붙으면 등호가 없네? 그럼 얘네도 잘라내는 거고 남은 거는 얘네 둘 0보다 작네? 아래쪽 이거 0보다 크네? 위쪽 이거 그거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등호 붙이면 이것까지 이제 등호 붙였네? 얘가 답이었어. 등호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답인 거고 얘가 답이었어. 등호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답인 거지 뭐. 그렇게 깨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잠깐만 해봅시다. 이런 거. 앞에 있는 이제 문장이 이제 앞쪽에 있겠죠? 다음이 x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일 때,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양반들아. 절대부등식.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x축과 6개의 포물선의 위치 관계. 왜냐면 어디로 블록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실제로 6개지만 가운데 2개는 안 쓰인다. 양쪽 끝에. 그렇지? 등호 없네? 그나마 등호 붙어있는 x축과 접하는 것도 안 쓰인다. 그럼 결국은 이거 2개네.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2개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이제 물어봐야지, 포물선한테. 이 포물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니네 둘 중에 누구야? 나야, 나. 끝났네요, 그러면. 판단이 됐잖아요. 아래로 블록하구나. 동시에 x축과 안 만나네.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판별식 푸는 겁니다. x 앞에 짝수네요. 고맙죠?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2k를 반 나누면 마이너스 k, 그거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k. 걔가 0보다 작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또 배운 거 써먹는 겁니다. k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건 절대부등식이 아니다. 이 개념의 절대부등식이라는 거고, 요 푸는 동안은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해야죠. k, k-4. 0보다 작네? 2차식 0보다 작네? 무슨 값? 4의 값. 이 k 값이 양수잖아. k가 2차 함계수, 그러니까, 아니, 여기 2차 함계수가 1이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2차 함계수가 1이죠? 양수잖아. 그럼 인수분해하고 4의 값.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얘랑 이것도 만족, 얘는 만족. 둘 다 만족을 찾아야 돼요.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와 0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얘가 답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이 문제 정답이다가 되는 거죠. 뭡니까? 이건 그래프 판단하는 겁니다. 뭐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x축이나 y축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이게 만약 y는 fx라는 식이라 칩시다. 이게 y는 gx라는 이차함수예요. 얘도 이차함수, 얘도 이차함수. 그렇죠? g는 뭐예요? 그러면 f 다음에 알파벳 g니까 그냥 두 함수를 나타낼 때 fg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두 이차함수가 여기 x축에서 만나, 알파. 여기서 만나요? 이거 베타.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야, 혹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야?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원래는 이것도 2차식, 이것도 2차식이라 실제로는 이 2차식을 이렇게 넘겨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데 지금 식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똑같이 그냥 위치 관계예요. 위치 관계. 아래로 블록한 게 f, 위로 블록한 게 g죠. 그럼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보다 위치 관계 크다? 라는 뜻은 위에 있을 때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지금 구간이 쪼개져 있잖아요. 여기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 색깔 구분해서 씁시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요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F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은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문제는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아야 돼요. 언제예요?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이네요. 그렇죠? 그 답을 쓰면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부등식은 항상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파란색이 노란색 위에 있니? 그때 x의 범위를 써. 그러면 x가 알파보다 더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더 클 때인데 같아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같을 때도 정답이 된다는 뜻은 알파, 베타를 이렇게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따지는 문제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뭐 부등호가 반대야, 이렇게.
등호식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라면 이 포물선들끼리 이리 한번 비교해봐. 파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만 있어야 돼. 같아도 안 되고 아래도 있어도 안 되고 위에만 있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상 여기 구간이잖아. 여기 구간. 요 x의 범위.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그때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의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보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요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끝에 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답이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아까는 그냥 fx, gx만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이번엔 둘이 곱해놨어요. 둘을 곱해서 음수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fx가 양수, gx는 음수. 둘이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아니야. fx가 음수고 반대로 gx가 양수인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럼 각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할 텐데 그럼 이건 1번과 2번의 답이 각각 나오겠죠? 그럼 둘의 동시 범위야? 아니면 둘 다 답이야? 이거는. 이쪽에 범위 나오고 이쪽에 범위 나오겠죠? 그럼 그리고야 이게 또는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가 될 수 있나요? fx가 양수인 동시에 음수고 gx가 음수인 동시에 양수일 수가 있어? 이건 그리고가 아니잖아. 또는이에요.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 결론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둘 다 그리고면 어려울 게 없지. 그리고는 어려울 게 없다.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요.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근데 또는이면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된대. 다 답이야. 어디든 간에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모두 다 답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얘부터 풀어봅시다. 1번. fx의 양수인 구간. 잘 봐. 잘 봐, 얘들아. 파란색 할게. fx 파란색. gx 노란색.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x축도 필요해요. x축 빨간색 합시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풉니다.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가 양수. 파란색이 양수, x축 위에 있을 때 범위를 찾아봐. 어디야? 파란색 x축 위에 있는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아닌가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파란색 위에 일어나잖아요. 2보다 클 때 파란색이 x축 위로 올라가잖아. 두 번째, gx, 노란색이 x축 아래에 있을 때 언제입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노란색이 x축 아래에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여기다 4 있죠? 4. 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는 x가 4보다 클 때, 그때는 노란색이 x축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얘네 둘은 그리고잖아. 그치? 연립이 돼야 돼. 그리고야, 그리고. fx는 양수, 그리고 gx는 음수. 얘는 그리고. 헷갈리지 마. 얘네들은 그리고야. 근데 선생님,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는 수직선 나타낼 때 숫자 지금 3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 2, 4. 위에 범위를 그리세요. 마이너스를 포함하지 않고 2보다,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고 2보다 큰 것.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이 범위는 또 다시 쓸 게 없고 4보다 크다. 동시 범위잖아? 겹치는 걸 그리는 거야. 어디가 겹치니? 일단 여기 겹치지. 둘이 같은 범위니까. 얘랑 2보다 크다와 4보다 크다의 겹치는 범위가 어디예요? 4보다 크다요.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1번의 정답은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모양이. 자, 이제 2번 갑시다. 2번.
fx가 0보다 작다. 파란색 포물선이 x축 밑에 있을 때 요 사이죠, 요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gx가 0보다 크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위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 1과 4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이것도 공통범위 찾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여기. 얘가 답.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답은요. 얘도 답 또는 얘도 답. 둘 다 답이야. 그치? 둘 다 답이에요. 혹시 근데 겹치는 거나 뭐 두 번, 중복돼서 두 번 안 써도 되는 게 있을까요? 두 번 쓰는, 만약 중복되는 게 있으면 두 번 안 써도 되는데 얘는 뭐 중복되진 않는 것 같아요. 숫자가 4개 나왔죠? 3개 나왔나요? 마이너스 1, 2, 4. 얘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보다 크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중복되는 범위는 없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쓰시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답을 썼더니 혹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가 예를 든 거야 이거는. 하나가 이렇게 됐어. 1, 2. 근데 나머지 하나가 여기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이게 만약 공통범위라면 여기만 답이지? 2와 3 사이가? 근데 얘처럼 또는의 범위야. 얘도 답이 된대. 근데 얘도 답이 된대. 그러면 다 색칠하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답. 얘도 답. 얘도 답. 겹치는 거는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답을 쓸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다 크면 되는 거잖아. 1보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퉁쳐서 그냥 하나로 모아서 써도 됩니다. 근데 얘네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썼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검사를 해야 되는 범위고, 이거는 주중에 따로 검사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주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질문은 되는데, 검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거고, 아까 우리가 이제 삼각비 나왔던 진도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검사할 테니까, 과제 놓지 마시고. 고생들 하셨어요?